불쌍한 척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가 옥상의 바람을 찢었습니다. 석양이 두 소녀의 실루엣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고 다른 소녀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던 소녀가 상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학교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일진의 두목이 모두가 만만하게 봤던 전학생의 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틈으로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저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때리던 사람이 울고 맞던 사람이 안아주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개월 전 늦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새 학교의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교복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일, 존재를 지우는 일, 전학 서류를 제출하고 세 반에 배정받기까지 서연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시선은 늘 자신의 발끝을 향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학년 4반. 교실 문을 열자 30여 개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 사이를 헤엄치듯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소개를 시키셨지만 서연의 입에서 나온 건 이름과 잘 부탁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 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체육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 유도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매트 위에 서지 않겠다고. 그 위에서 느꼈던 희열도, 환호성도, 그리고 그날의 비명소리도 전부 잊겠다고. 저기, 혹시 지우개 있어? 고개를 돌리자 옆자리 여학생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보조개가 깊은 얼굴.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학 온 첫날 말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응. 지우개를 건네자 여학생이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 은지야. 김은지. 앞으로 잘 지내자. 은지. 서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따뜻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도시락을 꺼내려는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간 교실 전체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3명의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여학생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화장, 교복 치마는 규정보다 한참 짧았고 걸음걸이에는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야, 전학생 누구야?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신을 지나쳐 가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비껴가지 않는 법입니다. 투박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서연의 책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여학생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위협적인 눈빛인데 그 깊은 곳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 밑에 갇힌 불씨처럼.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이름 참 수수하네. 여학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미라라는 것을, 3학년 일진의 두목이라는 것을 서연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라가 서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마치 사냥감의 가치를 가늠하듯이. 생긴 건 뭐, 볼 건 없고, 근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뭐야, 무섭지도 않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 심장을 진정시키는 방법. 수천 번의 훈련이 몸에 새겨놓은 습관이었습니다. 뭐야, 말도 못해? 바보야? 미라가 서연의 도시락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쏟아지는 밥알들. 교실 어디에서도 항의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매일 점심 전에 담배 사와. 알았어? 담배.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조용하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졸업하는 것. 그것이 서연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미라가 돌아서 나가자 교실에 다시 소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의 타겟으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단 한 사람만 빼고. 은지가 휴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함께 주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선배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은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다가와 준 겁니다. 서연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불안해졌습니다. 이 따뜻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다치게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서연은 알아챘습니다. 은지도 예전에 일진에게 당한 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버티면 됐습니다. 그냥 버티면 됐습니다. 1년만 버티면 이 학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런 평화를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의 하루는 패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8시, 학교 앞 편의점. 서연은 담배 2갑을 사서 교문 앞에서 미라를 기다렸습니다. 담배를 건네받은 미라는 늘 서연의 얼굴을 한번 훑고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빵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매점까지 뛰어가 줄을 서고 인기 있는 빵이 품절되면 미라의 눈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원하는 빵이 없어서 다른 것을 사왔다가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사와? 다리가 느려서 그래.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숫자를 셀 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매번 넷까지만 세면 괜찮았습니다. 심장이 진정되고 손끝에 떨림이 멈추고 분노의 불씨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랜 훈련이 만들어낸 자기 통제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3,000원 내놔. 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는 2,000원이었고 그제는 1,500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묵묵히 내면 낼수록 없는데요. 그날따라 서연은 진짜로 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담배를 사느라 용돈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없어? 그럼 구해와야지. 어디서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친구한테 빌리든가. 친구. 그 단어에 서연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은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수였습니다. 미라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걔. 김은지. 쟤도 네 친구야? 서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밌네. 그래, 걔한테 빌려. 미라가 은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숫자를 세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 김은지.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가 돈이 없대. 네가 좀 빌려줘. 저도 없는데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없어? 진짜? 미라의 손이 은지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뒤지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습니다. 어머, 있잖아. 그건 교통비예요. 교통비? 그럼 걸어가면 되지. 운동도 되고. 미라가 웃으며 10,000원을 뽑아들었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들끓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불씨가 타오르려 했습니다. 하나, 둘, 숫자를 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셋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리가 움직이려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훈련받은 대로 미라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 서연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상처를 입히면 안 됐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안 됐습니다. 2년 전 그날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됐어.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지. 미라가 10,000원을 흔들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해?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 은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가 서연에게는 보였습니다. 은지는 익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하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에.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나도 너처럼 전학 왔거든. 그때 아무도 말 안 걸어줬어. 나만 빼고 다 친구가 있는 것 같았어.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알아. 은지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너는 나처럼 혼자가 아니었으면. 그 말에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유도만 하던 시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코치도, 동료도, 팬도. 하지만 그들은 선수 이서연을 좋아했지, 그냥 서연을 좋아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달랐습니다. 은지는 서연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외로워 보이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 뿐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 나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은지가 눈을 깜빡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서연은 잠시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자신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밝음을 자신의 어둠이 물들이게 되면 어쩌지?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집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시절 당당하게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던 그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메달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세계대회에서 딴 메달, 그날의 환호성, 그리고 바로 다음 대회에서 일어난 사고, 상대 선수의 비명, 꺾이는 소리, 피.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메달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손이 동시에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는 안 해. 서연은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유도화를 버리고, 도복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고.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런 다짐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투명인간처럼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담배 심부름, 빵 심부름, 돈 갈취, 미라가 시키는 건 뭐든 했습니다. 대신 은지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서연은 의도적으로 은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그냥 혼자 먹어. 나랑 같이 있으면. 알아. 선배들 눈에 띄면 안 좋은 거. 근데 그래서 뭐. 난 상관없어. 은지는 매일 서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벽을 쌓으려 할수록 은지는 더 열심히 그 벽을 넘으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라니?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걸까? 언제든 상처 줄 수 있는 손을 가진 자신에게.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체육 시간. 서연은 의도적으로 체육 활동을 피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도부 코치를 겸임하고 있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려 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이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너 혹시 운동해 본 적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이상하네. 내가 앉아 있는 자세, 걷는 자세,
전부 기본기가 잡혀 있는 사람의 몸이거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 왜 맨날 맞고 다녀?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 알아. 3학년 애들한테 당하는 거. 선생들도 알고 다른 학생들도 알아.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지? 제가 신고 안 했으니까요. 그래. 신고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너 정도 몸을 가진 애가 왜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는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 자신의 과거를. 그냥 못 싸워요.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거겠지.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계속 넘어지기만 하면 언젠간 다친다. 그 말을 남기고 선생님은 떠났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만 하면 다친다. 그 말이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유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낙법. 넘어지는 법. 하지만 넘어지기만 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결국 바닥에 짓눌려 숨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늦게 교실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미라가 있었습니다. 야, 김은지. 내가 요즘 제 뒤에서 뭐라 하고 다닌다며? 저 그런 적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없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다른 애들한테 나 욕하고 다녔다며. 미라 선배 진짜 나쁘다고.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서연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거짓 제보를 한 거라는 걸. 미라의 무리 중 하나가 은지를 타겟으로 삼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걸. 미라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은지의 뺨을 향해.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미라의 손이 은지에게 닿기 직전 서연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미라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찰싹.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뭐야? 미라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비켜. 쟤랑 얘기할 거야. 저한테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 은지한테 할 거 저한테 하세요. 제가 다 맞을게요. 미라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진짜 미쳤네. 그래. 그럼 네가 대신 맞아. 미라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서연의 배를 향해.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복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쓰러져? 미라가 다시 때렸습니다. 또 때렸습니다. 서연의 몸에 주먹이 박힐 때마다 서연은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주먹이 어깨에 꽂혔습니다. 둘. 발길질이 정강이를 찼습니다. 셋을 세려는 순간 은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은지가 달려와 서연을 감싸려 했습니다. 미라의 손이 은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비켜. 안 비킬 거예요. 미라가 은지를 밀쳤습니다. 은지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숫자가 멈췄습니다. 하나, 둘, 셋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기장의 조명, 상대의 비명, 꺾이는 소리,
그리고 피. 지금 은지의 이마에서 흐르는 것처럼 붉은 피.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몸이 반사적으로 자세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라의 팔을 잡아서 비틀고 바닥에 맺히고 꺾어버리는 동작이 근육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돼.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미라를 다치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병원에 실려갑니다. 또 비명이 울립니다. 또 자신은 괴물이 됩니다. 야, 너 왜 그래? 미라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한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감정 없던 눈이 지금은 무언가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지에게로 걸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야, 보건실 가자.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은지가 잡았습니다. 서연은 은지를 부축해 교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이겼는데 왠지 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저 전학생의 눈빛.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셋을 세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봉인이 흔들린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은지가 다치는 걸 보는 순간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려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무언가가.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계속 넘어지기만 하면 언젠간 다친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도 함께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봉인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봉인이 풀리는 날 자신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그 사건 이후 미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직접 손을 대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서연의 책상에 낙서가 생기고 신발장에서 신발이 사라지고 가방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향하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지였습니다. 은지야, 이마 상처 어때? 응, 거의 다 나았어. 별거 아니야. 은지는 밝게 웃었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은지도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급식실에서 밀치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수업 중에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직접 지시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무리들이 은지를 타겟으로 삼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알아. 근데 뭐. 나 원래 만만하게 생겼잖아. 너 오기 전에도 가끔 당했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운명인 것처럼. 서연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하지 마. 미안할 거 없어. 아니,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은지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라의 무리 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야, 김은지. 미라 선배가 부른다. 방과 후에 옥상으로 와.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옥상,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일진들이 타겟을 몰아붙이는 장소, 증거가 남지 않는 곳. 왜요? 왜긴. 할 말 있으니까. 안 오면 니네 집까지 찾아간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가 나갔습니다. 은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 어떡해. 서연은 은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너까지 휘말리면. 상관없어. 서연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그 눈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서연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딘가 강인하고 어딘가 무서운. 방과 후 서연과 은지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서연은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결의 순간을, 긴장과 집중의 감각을,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3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왔네. 미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은지, 넌 아까 말한 대로 할 말 있으니까 온 거고. 근데 넌 왜 왔어? 미라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지의 앞에 섰습니다. 은지한테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또 그 지랄이야? 대신 맞아주겠다고?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맞고 싶다며 맞아. 미라가 손짓을 하자 무리들이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도망쳐. 나는 괜찮아. 제발.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너 지키고 싶으니까. 그 한마디에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문 닫고 있어. 뭐가 됐든 끝나면 내가 노크할 테니까. 서연아, 괜찮아. 나 사실은.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어. 괜찮을 거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옥상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천천히 미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때 하나. 평범한 여고생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야, 뭐야? 왜 저렇게 서 있어? 무리 중 하나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의 자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펴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발의 위치가 미세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의 자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훈련된 자세였습니다. 미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맞기만 하던 애가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도 몸의 분위기도. 뭐야? 갑자기 센 척이야?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둘, 근육이 이완되었습니다. 셋, 감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넷, 눈앞의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2년 만 이 느낌은 경기장에서 상대를 마주했을 때의 그 집중,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상대만 보이는 그 순간,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둬. 미라가 물었습니다. 뭔데?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맞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소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옥상 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야, 건방지게.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한 달간 서연을 때려왔던 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의 몸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어깨를 반보 뒤로 빼는 것만으로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두 번째 아이가 뒤에서 덤볐습니다. 머리채를 잡으려는 손. 서연은 몸을 낮추며 회전했습니다.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헤맸고 아이는 자신의 힘에 끌려 앞으로 낮아빠졌습니다. 시발, 재수없게. 세 번째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서며 그 발을 흘려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아이는 자신의 발길질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3초, 고작 3초 만에 세 명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서연이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건 피하고 흘리고 비켜선 것뿐이었습니다. 미라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조금도 가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차분했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반복이 만들어낸 움직임을. 다시 미라가 무리들에게 외쳤습니다. 한꺼번에 덤벼.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주먹과 발이 날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싸움이라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첫 번째 주먹을 피하고 몸을 비틀어 두 번째 발길질을 흘리고 회전하며 세 번째 돌진을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유려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유도의 기본 원리는 힘으로 힘을 꺾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고 힘의 방향을 바꿔 적의 에너지를 역이용하는 것. 서연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힘을 흘려보냈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면 빗나가게 하고 발길질이 들어오면 비켜서고 잡으려는 손은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무리는 헉헉거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힘에 지쳐버린 겁니다. 서연은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친.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악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야, 너 뭐야? 서연이 천천히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학생이에요. 거짓말 마. 무슨 학생이 저렇게 움직여. 미라가 달려들었습니다. 직접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왼쪽 뺨을 향한 주먹.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따라오는 주먹. 반보 물러서며 흘렸습니다. 왜 안 맞아?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주먹을 휘둘렀지만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허공만 가르고 허공만 가르고 허공만 갈랐습니다. 싸워. 왜 안 싸워? 미라가 절규했습니다. 왜 나를 안 때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흘리고 물러섰습니다. 미라의 주먹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때려줘.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던 손이 힘을 잃고 늘어졌습니다. 왜 안 때려? 나 때리라고.
다들 나를 때리잖아. 왜 넌 안 때려? 서연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맞는 것에 익숙한 아이구나.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자신을 때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유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격이 아니야. 안전하게 잘 넘어지는 법. 그걸 낙법이라고 해. 서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미라가 움찔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충격을 분산시켜서 바닥에 몸을 맡기는 거야. 근데 너는 서연의 눈이 미라의 팔에 멈췄습니다. 소매가 올라가 드러난 팔뚝, 그 위에 오래된 멍 자국들과 담배불에 지진 듯한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너무 위태롭게 서 있어. 미라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봤습니다. 그 상처들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미라가 짓는 화려한 화장, 센척, 일진 두목이라는 타이틀, 그 모든 것이 갑옷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를 숨기기 위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허울뿐인 갑옷. 강해 보이지 않으면 잡아먹히니까. 약해 보이면 또 맞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센 척을 했던 겁니다. 그만해.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한 척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말은 방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몰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몰라. 근데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미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미라야. 서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 있어. 이 손으로. 그래서 알아. 서연이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힘이 있어도 쓰면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가끔은 안아줄 때도 있어야 해. 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주먹 쥐고. 서연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좀 펴봐. 해시태그 챕터 6. 미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옥상 난간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해? 무섭지 않아. 무서워하고 있어. 나를. 아니, 나한테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거지? 미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냥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맞아. 몰라. 근데 하나는 알아. 서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넌 지금 혼자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도 알아. 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에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따르는 부하들이었을 뿐. 집에는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미라는 늘 혼자였습니다. 너무 오래. 거짓말하지 마. 넌 모르잖아. 넌 그냥 착하게 생긴 애잖아. 맞아도 참는 바보잖아. 바보 맞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나도 도망쳤거든. 힘이 무서워서.
내 손이 무서워서.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미라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 도망쳐도 결국 마주하게 돼. 내 안에 있는 것도, 눈앞에 있는 것도.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 안 하기로 했어. 너한테서도 나한테서도. 미라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손은 미라의 모든 공격을 물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손. 왜 나한테 이래? 나 너한테 그렇게 나빴잖아. 담배 심부름 시키고, 돈 뺏고, 때리고. 알아. 근데 왜 화 안 내? 왜 복수 안 해?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나 유도 국가대표였어.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의 무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땄어. 근데 다음 대회에서 상대 선수한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맺혔어. 상대 어깨랑 팔이 꺾였어. 비명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피가 나고 구급차 오고 그 애가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뒤로 못했어. 유도.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손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때렸어. 너를 때리면 또 누군가 다칠 것 같아서. 이 손이 또 누군가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맞기만 하는 약한 애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신의 힘이 무서워서 봉인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은지가 맞았을 때 숫자가 안 세워지더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다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봉인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 서연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라야, 나는 널 때리러 온 게 아니야. 미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왔는데? 일으켜 세우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라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일어설 수 있을까? 유도에서 낙법 배울 때 뭘 배우는지 알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넘어지는 건 끝이 아니야.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작점이야. 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근데 나 계속 넘어지기만 했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일어서면 돼. 서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못 일어서겠으면 내가 잡아줄게. 미라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아닌 이해가, 분노가 아닌 연민이. 미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려는 순간 서연이 미라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넘어져도 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미라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빠졌습니다. 오래 입고 있던 갑옷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서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래오래 혼자 버텨왔던 아이처럼 옥상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문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일진의 두목이 전학생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곧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7.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상에서의 영상이 퍼진 겁니다. 일진 미라가 전학생 서연의 품에서 울고 있는 장면. 그 영상은 단체 카톡방에서 시작해 전교로 그리고 다른 학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라 울고 있는 거 맞아? 키읔. 전학생 대체 뭐야? 싸움 안 하고 어떻게 이김? 영상 처음 부분 봐. 미라가 때리는데 다 피해버림. 와, 저거 체계적인 움직임인데. 유도인가? 태권도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서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이서연. 설마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 이서연? 세계대회 금메달 이서연? 옛날 뉴스 기사가 발굴되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금메달을 들고 있는 서연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이서연 부상사고 후 은퇴. 경기 중 상대 선수 중상. 자체 은퇴 선언.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 조용하고 만만해 보이던 전학생이 전국을 제패했던 유도 챔피언이었다니. 그동안 맞기만 했던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두려워해서였다니. 서연은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린 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평범한 학생으로 살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들. 아마 기자들일 겁니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화장을 지운 맨얼굴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수수한 옷차림.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왔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미라의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어제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미라였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갔거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 먹고 있었어. 평소 같았으면 방에 숨었을 텐데. 어제는 안 숨었어. 미라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맞았어. 또. 근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안 아프더라.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한 말 생각났어. 낙법. 넘어지는 법.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미라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맞으면서 생각했어. 아, 나 지금까지 계속 잘못 넘어지고 있었구나.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그래서 계속 상처만 쌓이고 있었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했어.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아버지. 경찰에 신고했어. 가정폭력으로.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다 무서웠는데. 미라가 손을 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펼쳤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 주먹 쥐지 말고 손 펴보라고. 그래서 폈어. 그랬더니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 서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잡혀가면 나 혼자일 텐데. 친척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 갈데. 있어. 서연이 미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우리 엄마 착해. 사정 얘기하면 당분간은 재워줄 거야. 미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아까도 말했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넘어질 때 혼자 넘어지면 다쳐. 근데 누군가 잡아주면 덜 다쳐. 나도 그랬거든.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그 사고 나고 나도 무너졌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 근데 엄마가 잡아줬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못 일어섰을 거야. 서연이 다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잡아줄게. 내가 일어설 때까지.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래오래 막혀있던 것이 터져나오는 정화의 울음. 그 밤 미라는 서연의 집에서 잤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미라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미라는 그 밥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또 소문과 시선이 있을 겁니다. 미라도 앞으로 험한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두 사람 모두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라의 아버지는 구속되었습니다. 오랜 가정폭력 기록이 드러났고 미라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미라는 끝까지 진술을 마쳤습니다. 서연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아동보호기관의 도움으로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연의 집에서 지내던 열흘은 짧았지만 미라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사람들. 학교에서 미라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진의 두목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습니다. 따르던 무리들도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게 무서웠는데 미라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비웃는 거, 그래서 더 세게 굴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냥 상관없어. 미라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아니까. 서연도 달라졌습니다. 숨기려 했던 과거가 드러났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도부 코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선수로 뛰라는 게 아니야. 후배들한테 기본기만 가르쳐줘도. 서연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미라가 말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은데. 뭐? 유도, 낙법, 넘어지는 법. 진짜로 배워보고 싶어? 그 말에 서연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겨울의 어느 날 방과 후 서연과 미라는 학교 체육관의 유도관에 있었습니다. 낡은 매트 위 두 사람은 도복을 입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랜만에 입는 도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미라가 옆에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자, 기본 낙법부터 가르쳐 줄게.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낙법은 넘어질 때 충격을 분산시키는 기술이야.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넘어지면 몸에 오는 충격이 줄어들어. 서연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몸을 뒤로 눕히며 양손바닥으로 매트를 탁 쳤습니다. 깔끔한 동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치는 손이 충격을 흡수해 미라가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옆에서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미라의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라가 씩 웃었습니다. 신기해. 넘어지는 게 안 무서워. 그치? 넘어지는 법을 알면 넘어지는 게 무섭지 않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두 사람은 매트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미라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다. 그냥 다. 미라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니,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몰라. 옥상에서 내가 안아줬을 때,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안아준 게. 서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도 고마워. 뭐가? 너 때문에 나도 다시 매트 위에 섰잖아. 2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는데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 미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응.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서로한테 낙법해준 거야. 넘어질 때 잡아주고 충격을 나눠갖고. 미라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서연이 손을 펴서 미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미라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폈습니다. 주먹 쥐는 것에 익숙했던 손, 때리는 것밖에 몰랐던 손. 그 손을 활짝 펴서 서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서연이 미라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넘어뜨리는 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손, 때리는 손이 아니라 잡아주는 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도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매트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소녀의 실루엣이 그 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팔에 감긴 붕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낙법 연습을 하다 생긴 연습의 흔적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서 생긴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서연아. 응. 유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서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유능재강.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는 뜻이야.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어떻게? 서연이 미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품는 거. 이기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다. 나도 그렇게 할래. 두 소녀는 손을 맞잡은 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그림자가
매트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넘어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기술진. 그것이 서연이 배운 진짜 유도였고 미라에게 가르쳐준 삶의 낙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소녀의 새로운 하루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